서울 수유리의 작은 국수집에서 벌어진 한 중년 남성의 재회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남자와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여자가 다시 마주한 그날.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성당. 주일 오후 2시 반.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윤민석은 텅 빈 성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53살의 나이,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보낸 그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기도를 시작하려던 민석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한 성당 안에 울리는 여인의 기도 소리. 그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 아니겠지. 30살이 되기 전 25살 때 만났던 그 사람. 명동 성당에서 노숙자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이하은. 그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밝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였어요. 민석의 부모님은 명문가 출신인 아들이 그런 집안의 딸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석아,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아이야. 너도 알잖니?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하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압박은 심해졌고 하은에게조차 너 때문에 민석이가 고생한다는 말을 직접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민석은 그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20여 년이 흘렀고 중간중간 몇 번의 소개팅과 미팅이 있었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또렷해지며 민석은 뒤돌아보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어 성모 마리아상 앞에 무릎 꿇은 여인의 옆얼굴을 비췄습니다. 30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었지만 그 눈매와 코끝은 분명 하은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하은일까?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기도를 마친 여인이 빠른 걸음으로 성당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민석도 급히 따라 나갔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착각이었나?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꿈속에서도 하은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먹었던 국수, 그녀가 좋아하던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한강변을 걸으며 나눴던 소박한 꿈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다시 그 성당을 찾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또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성당 관리인에게 문의해봤지만 그런 사람은 새신자 명단에도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그 실루엣은 분명 하은이었다고. 벼랑간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인 정수연이었어요. 민석아, 오랜만이다. 요즘 뭘 하며 지내? 그냥 휴직 중이야. 너는? 나도 은퇴 준비 중인데 다음 주에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수유리에 맛있는 국수집 있는데 거기서 만날까? 민석의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 하은이 좋아하던 그 메뉴를 파는 곳. 혹시 또 다른 인연이 될까 싶어 얼른 승낙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국수집에서 정말 하은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유리 골목 안쪽 맛있는 국수집이라는 간판이 낡아 보이는 작은 가게. 정수연이 말하길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대학 동기들과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석은 얼어버렸습니다. 주방 안에서 국수를 삶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 머리는 차곡차곡 묶여 있었고 앞치마가 소박했지만 그 어깨와 목선은 분명 하은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돌아선 그녀와 민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금세 무표정해졌습니다. 몇 분이세요? 5명이요. 정수연이 대신 답했습니다. 안쪽 테이블로 앉으세요. 하은은 더 이상 민석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민석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동기들의 대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 민석아. 왜 그래? 아픈 거야? 정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잠시 후 주문을 받으러 온 젊은 남자 종업원. 이름표에는 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민석을 유심히 바라보며 주문을 받았어요. 멸치국수 4개, 비빔국수 1개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돌아간 태연은 하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살짝 들어 민석 쪽을 흘깃보고는 다시 국수 삶기에 집중했어요. 이 집 정말 맛있다니까? 사장님이 국수 삶는 솜씨가 장난 아니래. 동기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젊은 부부야. 남편은 저 젊은 사람이고 아내가 주방 일을 다 담당한다니까. 민석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부부? 하은이 결혼했다고? 그런데 왜 하은의 표정이 그렇게 어두웠을까요? 국수가 나왔을 때 하은은 직접 서빙을 했어요. 민석의 앞에 국수를 놓으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은 씨?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하은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신을 알아봤는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민석은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걸어봤어요. 하은 씨, 오랜만이네요. 기억나시죠? 명동 성당에서. 하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아니에요, 분명 하은 씨. 정 맞아요. 이하은 씨. 그때 태연이 끼어들었어요. 손님, 저희 사모님은 수연님이 맞습니다. 실례 좀 하지 마세요. 사모님? 민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동기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민석을 재촉했어요. 민석아, 가자. 아마 잘못 본 거야.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하은이 창가로 다가와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동안 시선이 마주쳤지만 하은은 이내 커튼을 내려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하은인데 왜 다른 이름을 썼을까? 태연이라는 젊은이는 왜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그 서늘한 분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민석은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그 국수집에 가보자고. 혼자서. 그리고 하은에게 정말 왜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는지, 진짜 이름이 수연인지 물어보자고. 다음 날 오후 3시 국수집 문을 열었을 때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태연만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아니 수연 씨 계세요? 태연이 딱딱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모님 이름은 수연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 보러 가셨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저희 사모님에게만 관심이 많으신가요? 태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연아, 괜찮아. 저분하고 조금 이야기할게. 문 밖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그녀는 민석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잠깐 이야기하실까요? 가게 밖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오랜 침묵 끝에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나를 모르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은 씨? 하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세요, 민석 씨. 우린 이미 인연이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당시에 우리가 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고, 당시 하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석 씨는 정말 모르는 게 많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를 찾아오셨구나. 무엇을 몰라요? 대체 뭘 말하려는 거예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민석의 가슴에 돌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아들. 태연이 아들이었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하은의 표정, 태연의 냉랭한 태도, 그리고 사모님이라는 호칭까지. 하은 씨,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나요? 하은이 일어났어요. 민석 씨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저처럼.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후 매일 국수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은의 일상을 지켜봤어요. 아침 9시면 가게 문을 열고 오후 3시쯤 장을 보러 가는 그녀의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우리 가게 앞에 서 계세요? 어느 날 오후 태연이 나와서 물었어요. 경계의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서 거짓말 마세요. 일주일째 보이거든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태연의 눈에는 적대감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태연 씨가 맞죠? 저는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수연 씨와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실수했다는 듯이요. 아무튼 그만 오세요. 저희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어머니 많이 울어요. 아저씨가 오고부터 계속. 태연의 말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은이 울고 있다고? 왜 울까요? 자신 때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석은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하은이 혼자 있을 때 찾아가자고.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국수집 문을 열었을 때 하은만 홀로 있었습니다. 하은 씨. 하은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 씨,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왜 내 앞에서만 우는지 알고 싶어요. 하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은이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석 씨 어머니가 당시에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하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석은 할 수 없이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나간 후 민석은 다시 시도했어요. 아까 그 말 계속해 주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대요? 하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을 주셨어요. 저한테 직접은 아니고 아버지한테요. 돈 500만 원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죠. 하은이를 민석이랑 떨어뜨리라고 하시면서요. 민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하은의 아버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저에게 민석 씨와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은 집안이 그 집안과 어울릴 수 없다면서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뭘 말하려고 해요? 하은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었어요.
민석 씨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민석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 아이.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민석 씨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아이까지 있다고 말하면 더 큰 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연이에요. 민석 씨 아들이에요.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태연이 그 냉랭하게 자신을 대하던 그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왜,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28살이 된 아이인데. 하은이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태연이는 절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진짜 엄마라는 걸 몇 년 전에야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사장님의 부인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태연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속였어요. 사장님은 누구예요? 태연이를 키우는 걸 도와주신 분이에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부부인 척했죠. 그분은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석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28년 동안 모르고 지낸 아들. 하은이 홀로 짊어진 무게.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 하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하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태연이는 이제 다 컸어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어요. 하은이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어요? 태연이 민석을 노려봤어요. 민석은 아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연아, 가세요, 아저씨. 어머니가 힘들어하잖아요. 태연아, 잠깐만. 태연이 민석의 팔을 잡았어요. 뭘 더 말하시려고요?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 순간 민석은 결단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하은은 얼굴을 가렸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이제야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연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이야. 내가 내 친아버지다. 하지만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태연이 주먹을 쥐고 떨었어요. 28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 어머니가. 핑계대지 마세요. 태연이 소리쳤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태연아, 그만해. 하은이 말렸지만 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나 없이 잘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태연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은이 따라가려 했지만 민석이 막았습니다. 내가 가볼게요. 내가 태연이한테 제대로 설명해야죠.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태연이가 더 화를 낼 거예요. 그래도 가봐야 해요.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민석이 가게 문을 열며 나갔을 때 하은이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태연을 따라 뛰어나간 민석은 수유역 근처 공원까지 그를 쫓았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은 태연은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아, 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 내 어머니가 하은 씨, 내 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말이야. 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없이 컸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며 고생하셨어요. 민석이 태연 옆에 앉았어요. 내 말이 맞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 하시려고요? 28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실 건데요? 태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빠와 놀러 가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아빠가 없는 게 부끄러워서 거짓말도 했어요. 우리 아빠는 출장 많이 다녀서 집에 자주 못 오셔라고요. 민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마다 다른 애들 아빠는 와서 응원해 주는데 저는 어머니 혼자만 와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태연이는 나랑 참 잘 맞아라고 하셨어요. 태연이 주먹으로 벤치를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미안하다. 미안해서 뭐가 해결돼요? 한동안 둘은 침묵했습니다.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태연아, 너 어릴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내 아빠에 관해서요? 응. 태연이 멍하니 앞을 보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하늘나라로 일하러 가셨다고 하셨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진실을 말해주셨죠.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늘 거짓말하시면서도 당신 욕은 안 하셨어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왜 아빠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는지,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는지. 하은 씨,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속상해요.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으셨는데 당신이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민석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 알아? 태연이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민석과 하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사진, 28년 전 명동 성당에서 찍은 거야. 하은 씨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때 이 사진을 간직해왔다는 건 하은 씨를 정말 사랑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랑이 너를 만들었어. 태연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젊은 모습, 그리고 자신과 닮은 남자의 얼굴. 그런데 왜? 내 어머니가 반대했어. 집안 체면, 경제적 차이. 그런 이유들로 말이야. 하은 씨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 민석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약했어. 어머니의 반대를 뿌리치고 하은 씨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태연이 사진을 돌려주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맞아.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와 하은 씨를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아. 민석이 태연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퇴직했어. 시간도 넉넉하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어. 너희가 힘들게 사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희가 힘들게 산다고요? 태연이 반박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어머니와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맞아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행복해요. 나름대로요. 태연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태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도 저도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천천히 갈게. 태연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울리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머니 우는 모습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태연은 가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28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태연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를 울리지 마세요.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들춰봤어요. 어머니의 방,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의 은행 통장, 그리고 한 장의 영수증이 있었어요. 이하은 이름으로 이체 마이너스 500만 원. 날짜는 28년 전이었습니다. 하은이 말한 그 돈이었어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하은의 아버지에게 돈을 준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그의 일기가 나왔어요. 민석이가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집안과 맞지 않다.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겠다. 미안하지만 집안을 생각해야 한다. 민석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어머니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일들. 이제 와서 어머니를 탓할 수는 없었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국수집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가지 않고 서 있었어요. 태연의 말대로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하은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태연이 밖으로 나왔어요. 아저씨, 뭐 하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태연이 잠시 민석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던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 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태연이 가게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있어. 왜? 어머니가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시대요. 혼자서요. 민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어. 화요일에 올게. 3시 이후로 오세요. 점심 손님들 다 가고 난 후에요. 태연은 그리고 가게로 들어갔어요. 민석은 공원 벤치에 앉아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하은이 무슨 말을 할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화요일 오후 3시 10분. 민석은 국수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섰습니다. 점심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간 후였고 하은만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태연이가 말해서 왔어요. 네.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하은이 앞치마를 벗고 테이블 하나를 닦았어요. 앉으세요. 민석이 자리에 앉자 하은도 마주 앉았어요.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 씨, 아니 민석아. 하은이 처음으로 예전처럼 이름을 불렀어요.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하은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태연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어제부터 계속요. 뭐라고 하던가요?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요. 사실 태연이는 진작에 눈치챘었나 봐요. 우리 닮았다고. 하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특히 화낼 때 표정이 똑같대요. 민석도 미소 지었어요. 그랬구나. 민석아,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연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너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였어. 하은 씨, 내 어머니가 돈을 주셨을 때 아버지는 받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전기도 끊기고 어머니 병원비도 없었거든요. 하은이 눈가를 훔쳤어요. 그래서 받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하고 태연이 출산 비용도 됐어요. 그럼 하은 씨 부모님은 둘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태연이 돌 때, 아버지는 3년 전에. 민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 어머니한테 받은 돈 때문에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내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너도 피해자였어. 어머니한테 이끌려 다닌 거잖아. 피해자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약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은 씨, 그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어요? 하은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태연이 아빠로 살았던 분, 이병수 씨라고 국수집 전 주인이었어요. 아, 그분이. 태연이가 5살 때였어요.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병수 씨가 태연이를 잘 돌봐주셨어요. 하은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병수 씨도 홀아버지였거든요.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사시면서 국수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게 된 거구나. 처음엔 그냥 고용주와 직원 사이였는데 태연이가 워낙 병수 씨를 따르더라고요.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나도 동거를 제안받았어요. 결혼은 아니고 태연이를 위해서 가족인 척하자고. 그래서 함께 산 거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태연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하은이 물컵을 돌리며 말했어요. 병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태연이 아빠로서, 그리고 동업자로서. 사랑은 하지 않았어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로 아껴주고 의지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병수 씨도 알고 계셨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응, 너무 바보 같았죠. 20년이 넘도록 첫사랑을 잊지 못하다니. 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도 그랬어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어요. 우리 참 바보였네요. 하은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 상자를 열자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나왔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태연이가 크고 나서 다시 꺼냈어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찍은 사진. 민석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상하죠? 서로를 포기했는데 추억은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은의 질문에 민석이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태연이도 있고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천천히 가야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대화 잘하셨어요? 응, 태연아. 들어와서 같이 앉자. 태연이 주저하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태연아,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한 것. 하은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요. 태연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화내고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태연아. 하지만 아직은 아빠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하지. 28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어.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모두에게. 하은이 말했어요. 그래요. 천천히 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 태연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국수집 운영하시는 거 보고 계실 건가요? 무슨 뜻이야? 도와드리세요. 일손도 부족하고. 하은이 놀란 눈으로 태연을 봤어요. 태연아, 갑자기 뭘? 어머니, 민석 씨가 진짜 바뀌었는지 보려면 가까이서 봐야죠. 말로만 미안하다 할 거 아니잖아요. 민석이 태연을 다시 보았어요. 이 아들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건가? 좋아. 내일부터 나올게. 진짜요? 하은이 놀랐어요. 응.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딪혀보자. 태연이 처음으로 민석에게 미소를 보였어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오세요. 국수 끓이는 법부터 배우셔야죠. 알겠어. 내일 보자. 민석이 일어서려는데 하은이 말했어요.
민석아, 오늘 국수라도 먹고 가. 정말? 응. 28년 만에 첫 식사잖아. 태연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멸치국수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맛보세요. 민석이 젓가락을 들었을 때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25살 봉사활동을 마치고 하은과 함께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옛날 그대로네요. 하은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레시피는 전혀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석은 가장 행복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28년 만에 하은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8시 50분, 민석은 국수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내내 긴장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마침 태연이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미리 와서 준비를 도와야지. 태연이 민석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옷은 더러워질 건데 괜찮으세요? 민석은 평소와 다르게 낡은 청바지와 면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이 이미 장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일찍 왔네요.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하은이 메모지를 건넸어요. 오늘 할 일들 적어뒀어요. 처음이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메모지에는 테이블 닦기, 그릇 정리, 김치 준비 등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민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은과 태연의 도움으로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아버, 민석 씨,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연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민석도 태연도 아버지라는 호칭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 이렇게 물기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양념을 넣어야 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하은의 밝은 인사 소리에 민석도 덩달아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새로운 분이네요. 단골 손님인 듯 했어요. 예,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반가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민석은 서빙과 계산을 담당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손님들이 웃으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아저씨, 처음이라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태연이 민석을 도우며 말했어요. 고마워.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세 사람이 함께 국수를 먹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 일이. 민석이 말하자 하은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처음인데 어머니는 이걸 20년 넘게 하셨어요. 혼자서. 태연이 말했어요. 대단하죠? 민석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혼자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태연이 어렸을 때는 업고 일하기도 했어요. 하은이 회상하며 말했어요. 병수 씨가 오시기 전에는 정말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태연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말을 멈췄어요. 태연아, 미안해요. 갑자기 그냥. 민석이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 씨, 고백할 게 있어요. 태연이 말을 꺼냈어요. 사실 민석 씨를 알고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이셨다는 것도.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아봤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서. 하은도 놀란 듯 태연을 봤어요. 태연아, 언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요. 이름이 윤민석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검색해 봤어요. 태연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출세하신 모습 보고 화가 났어요. 우리는 힘들게 사는데 아버지는 떵떵거리며 산다고. 태연아,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도 봤어요. 가끔 그 십자가 목걸이 꺼내서 보실 때면 하은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태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중학생 때 한 번 회사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정말? 네. 그때 멀리서 봤어요. 양복 입고 나오시는 모습. 민석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왜?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하은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몰랐어요. 태연이가 그런 일을,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태연이 말했어요. 대신 증명해 주세요. 진짜 바뀐다는 걸. 어떻게? 여기서 계속 일하세요.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뭐? 하은도 놀랐어요. 태연아, 언제부터? 오래 사귄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예요. 태연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가정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민석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그리고 태연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싶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못 만났거든요. 민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물론이지. 아버지랑 여동생도 만나고 싶을 거야. 정말요? 응.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그때 가게 벨이 울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어요. 아, 오늘은 세 명이나 계시네요. 단골 손님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데려온 아빠예요. 태연이 갑작스럽게 말했어요. 민석과 하은이 모두 놀랐어요. 늦게 왔지만 진짜 아빠예요. 실수했다는 듯 목을 긁으며 말했어요. 아, 아빠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색하지만요.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연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했으니까요.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손님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네요. 가족이 함께 일하니 더 정겹고.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정리를 하면서 민석이 말했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매일 올 거고. 힘들지 않겠어요? 하은이 물었어요. 힘들어도 올 거예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태연이 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아빠. 비록 어색했지만 태연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말이 민석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8시면 국수집에 나와 일을 했어요. 처음엔 서툰 손놀림으로 실수만 연발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주방일도 돕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재료 주문 들어왔어요. 태연이 물건을 옮기며 말했어요. 여전히 아빠라는 호칭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같이 정리하자. 민석이 에프런을 두르고 나왔어요. 예전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는 달리 이제는 작업복이 더 어울렸습니다. 부모님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하은이 장국을 끓이며 물었어요. 곧 말씀드릴 거야. 아버지께서 며칠 내에 서울 오신대. 민석의 아버지 윤정호는 82살로 부산에서 여전히 회사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한결 온화해졌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도 같이 올 거지? 민석의 여동생 민주는 대학 교수로 성격이 온순해서 가족들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해왔어요. 응, 둘이 같이 온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오빠,
지선이구나. 태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김지선, 태연의 약혼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석 아버지도 안녕하세요. 지선은 간호사답게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어요. 하은과 민석도 그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지선아, 오늘 쉬는 날이야? 네, 어머니. 오늘은 태연 오빠랑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태연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 서두르지 마. 우리가 할게. 민석이 태연을 보내주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 태연과 지선이 나간 후 하은이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저들 보니까 예전 우리 생각나네요. 그러네. 그때도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두 사람이 추억에 잠길 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낯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이하은 씨 맞으세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전에 유치원에서 함께 일했었어요. 아, 영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이 반갑게 포옹했어요. 하은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소식이 끊겨서 걱정했어. 잘 지냈어요. 여기서 국수집 운영하고 있고요. 영희가 민석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남편분이세요? 하은이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 민석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민석의 가슴이 쓰라렸어요. 여전히 그냥 일하는 관계일까요? 영희가 나간 후 하은이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민석아, 괜찮아요. 아직 우리도 어정쩡한 관계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은이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석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내일 오시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날 윤정호와 민주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민석은 그들을 국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설명할 게 있어요. 민석이 하은과 태연을 소개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이하은 씨고 이 청년은 태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은이 긴장한 채로 인사했어요. 아버지, 태연이는 제 아들이에요. 정적이 흘렀어요. 윤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하은 씨와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돈을 주셨다는 거요. 민석이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민주가 놀란 듯 태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조카예요? 네, 고모. 태연이 작게 대답했어요. 윤정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집안 때문이군.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자를 28년이나 못 보다니. 그때 하은이 나섰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고. 아니에요, 하은 씨. 우리 집안이 잘못했어요. 민주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윤정호가 태연에게 다가갔어요. 태연아,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니? 태연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그 순간 가족 모두가 포옹했어요. 28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니? 여전히 회사 일이 그리워? 아버지가 민석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나 봐요. 가족과 함께하는 일. 좋은 선택이다.
그날 저녁 6명이 함께 첫 가족 식사를 했어요. 윤정호와 민주는 태연과의 이야기로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고, 민석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태연이 제안했어요. 좋지. 가족 사진이라. 윤정호가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선이도 같이 찍어야지.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지선이 부끄러워하며 함께 섰어요. 그렇게 7명의 새로운 가족이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은 국수집 벽에 걸렸어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행복해 보인다며 칭찬했고, 새 주인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유리 국수집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만드는 정성 가득 국수라는 간판 문구처럼 정말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석 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인사했어요. 이제 모든 손님들이 민석을 민석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화요일은 장 보는 날이라 일찍 나왔어요. 민석이 웃으며 답했어요. 몸은 고되지만 이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요? 태연이와 지선이 결혼 준비 때문에 나갔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태연과 지선이 들어왔어요. 아빠, 오늘 웨딩홀 계약했어요. 태연이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제는 어색함 없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축하해.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지선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올라오시기로 하셨어요? 응. 벌써 3번씩이나 확인하셨어. 민석이 웃었어요. 윤정호는 손자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태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랑 어머니도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민석이 당황했어요. 하은과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태연아,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지선이 태연을 제지했어요. 아냐, 우리가 물어봐야지. 태연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제가 결혼하는데 부모님도 제대로 결혼하셔야죠. 그때 하은이 들어왔어요. 뭘 결혼하라고? 어머니랑 아빠 언제 결혼하세요? 하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야, 너 지금 진짜 궁금해요. 저는 부모님이 정식으로 결혼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민석과 하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연아, 우리도 이제 조금씩 준비해 볼게. 민석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정말요? 응. 다만 내 결혼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하은도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태연과 지선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두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찼어요. 신랑이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네. 민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윤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끄럼을 많이 탔어. 하은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고마워요. 민석이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감사하죠. 태연이를 잘 키워줘서.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태연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늦게나마 가족이 된 우리 아빠에게 감사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없던 28년을 어머니 혼자 채워주셨고, 이제는 아빠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려 노력하고 계세요. 민석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평생 사랑만 줘서 고맙고, 지선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박수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고모. 늦게 만났지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그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석은 하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국수집 문을 닫고 나서 두 사람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하은 씨, 응? 우리도 결혼하면 안 될까요? 하은이 놀란 듯 민석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 넘게 생각해왔어요. 민석이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번엔 끝까지 가봐요. 그로부터 2달 후 민석과 하은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태연과 지선의 결혼식보다 더 조촐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네. 태연이 축사를 하며 말했어요. 30년이나 늦었지만 오늘부터는 진짜 가족입니다. 결혼식 후 4명은 국수집으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찍어야겠어요. 지선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4명이 나란히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몇 년 후 국수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태연과 지선의 쌍둥이 딸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예쁜 손녀들. 민석과 하은은 아이들을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아, 행복하지? 하은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사랑의 국수집이죠? 결혼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가 운영한다던데. 30년이 아니라 31년이에요. 태연이 정정하며 웃었어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민석이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국수집 창문을 통해 들어와 가족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31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 이제는 잃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민석이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우리 함께 보내요. 하은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작은 국수집에서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에도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봄은 영원히 피어 있을 것이었습니다.